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조사론 제7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의 주제는 인과관계 추론과 연구 설계. 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왔습니다. 이 7주차의 학습 목표는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의 특징을 이해한다.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과 이에 대한 통제 방법을 이해한다. 실험 설계의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이해한다. 실험 설계의 유형을 이해한다. 이렇게 5가지가 학습 목표인데, 일단은 중요한 게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실험 설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가 뭐고 외적 타당도가 뭐고, 내적 타당도를 조회하는 게 뭐고 외적 타당도를 조회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실험 설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게 7주차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7주차에는 배울 게 이게 있죠. 크게 5가지 섹션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인과관계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험 설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실험 설계의 타당도,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지난 시간에 뭐 타당도의 종류, 개념 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판별, 수렴, 이런 거는 이제 타당도의 개념인 거고, 실험 설계에 나오는 타당도는 2가지입니다.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 내외, 딱 2가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섹션이 실험 설계의 타당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외적 타당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 다음에 5번째 섹션이 실험 설계의 유형,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1교시 인과관계의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인과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공변성. 두 번째, 시간적 우선성. 세 번째, 외적 변수의 통제. 그러니까 외생 변수의 통제. 이 3가지가 이제 인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변성이 뭐냐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가 동시에 존재하며, 원인 변수는 독립 변수죠. 결과 변수는 종속 변수. 이 2 변수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변한다. 원인 변수가 변하면 결과 변수도 변한다. 이 뜻입니다. 독립 변수가 변하면 종속 변수가 변합니다. 당연한 거죠. 독립 변수가 변하면 종속 변수가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변하면 공변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2번째, 시간적 우선성. 이거는 뭐냐면 원인으로 추정되는 변수가 결과로 추정되는 변수보다 시간상으로 앞에 있어요. 결과보다 원인이 앞에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니까. 3번째, 외생 변수의 통제.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변수를 통제한다 이야기입니다. 통제 안 하면은 그 독립 변수 영역이 어떤 건지 다른 게 또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 변수 간의 공변성 관계가, 그러니까 2 변수라는 것은 원인 변수, 결과 변수,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그 2 변수 간의 공변성 관계, 함께 변하는 관계가 어떤 제3의 변수의 외생 변수에 의해 유발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확인됐다면 통제해야 된다. 그게 이제 외생 변수의 통제.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 원인이 이래서 결과가 이렇다. 그 원인이 뭔가, 그런 인과관계가 맞아 떨어지려면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외생 변수의 통제,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다 갖추어져야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2개가 누락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한 개념이 원인이 되고 다른 개념은 결과가 되는 비대칭적 관계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이런 원인과 결계 간의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외생 변수의 통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회과학의 인과관계는 결정론이 아니라 확률론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가 어떤 개방체계에서 진행되고 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생 변수를 그죠? 그 영향으로부터 통제할 수 없다면 인과관계는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변성. 말 그대로 두 변수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변하는 겁니다. 시간적 우선성은 두 변수가 차례로 변화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시간상으로 먼저 변화한 후 다른 변수가 변화한다는 시간적 우선성. 그 다음에 이 외생변수의 통제는 종속변수의 변화가 외생변수 때문이 아니라 독립변수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생변수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조건, 인과관계 조건,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외생변수 통제 이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험 설계로 넘어왔습니다. 실험 설계. 자, 이 실험 설계는 뭐냐면 실험 상황을 엄격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독립변수를 조작하는 실험 처치를 통해 그것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 관찰, 분석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설계가 필요하기 위해서 조작이 필요하겠죠. 조작하는 실험 처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조작은 독립변수를 다양한 조건으로 제시한 후에 종속변수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그게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설계의 목적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타당도는 얼마나 정확하냐. 어떤 정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내적 타당도를 이제 이 조작 실험 설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사회복지에서 실험 그러면 약간 좀 언밸런스하죠. 의아하죠. 왜냐하면 실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연과학이나 뭐 공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검증 활동이 떠오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회복지에서 실험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활동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회복지에서의 실험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런 실험 설계, 실험 이런 말이 나오면 과학실에서 하는 이런 실험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한 70개, 뭐 많게는 100개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라임 댄스, 뭐 우쿨렐라, 기공체조, 뭐 기타반, 뭐 엄청 많습니다. 뭐 율동하는 춤도 많고, 뭐 그런 것처럼 바둑, 그 다음에 뭐 장기, 당구, 탁구, 뭐 이름 말할 수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금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가 기대하는 것은 프로그램 기획 당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겠죠. 만족도가 80% 이상. 그럼 이제 만족도 조사해가지고 85%가 나왔다. 그럼 5%가 향상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뭐 기본적인 만족도도 있겠지만 뭐 시간에 대한 만족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 환경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 다양한 영역들의 어떤 그 설정한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뭐 좀 더 면밀하게 말한다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나 논리적 과정 없이 뭐 개인의 선호나 뭐 진행의 편리함만을 고려해서 기획을 한다면 프로그램의 결과가 가설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도출된다거나 프로그램의 결과의 해석이 논리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그게 바로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실험 설계 방법 등 실험 조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인과관계, 실험 설계하면 이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거죠. 뭐 인과관계 보시면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들에게 집단 프로그램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노인이 됐든 만약에 청소년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가장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청소년하면 자아존중감 향상.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 종결 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렇게 기획 단계부터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성과를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성과 측정, 결과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 만약에 된다면 그 결과가 순수하게 그 프로그램이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프로그램 도중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완벽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러한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상승의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인과관계에 있어서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외생교수 통제. 그렇게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변성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현상, 독립변수. 이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종속변수.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원인이 되는 현상과 이와 관련된 결과가 함께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자아존중감 정도가 변화가 되지 않았거나 뭐 프로그램 없이 자아존중감이 만약에 상승했다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변성이 높아진다. 공변성 강도가 높아진다면 인과관계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간적 우선성. 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된다는 게 시간적 우선성 있죠. 자, 아까 예를 들었던 청소년의 그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에서 독립변수가 바로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이 먼저 제공된 이후에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이 상승을 해야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외생변수의 통제. 이거는 원인이 되는 사건과 그에 따른 결과가 변화될 때는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변수를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바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청소년들의 그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그거를 봤을 때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기간 동안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일단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과관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본격적인 실험 설계니까 그렇다면 그 실험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 실험 설계예요. 물론 실험 설계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과관계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실험 설계가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작위 할당입니다. 할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립변수의 조작. 세 번째가 외생변수의 통제. 네 번째가 종속변수의 비교.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작위 할당이라는 건 뭐냐면 무작위 할당. 모집단에서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할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구자의 편견이 없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정될 확률을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적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싹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면 실험 집단, 홀수가 나오면 통제 집단에 배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맡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실험 설계 조건에 좋다는 겁니다. 이처럼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선정이 되면 내적 타당도를 저해 요인에 해당되는 외생 변수가 통제된 실험 결과를 모집단 전체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그 실험 설계라는 것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실험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작위 할당, 독립변수의 조작, 외생변수 통제, 종속변수 비교 요거를 통해 가지고 내적 타당도를 제어하는 요인들을 상당 부분 통제할 때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독립변수의 조작. 이제 조작이 나왔습니다. 이 독립변수의 조작이란 무슨 말이냐면 현상의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를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그 결과값인 종속변수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 실험 설계에서 실험 집단에만 개입하는 것을 독립변수의 조작, 실험 처치라고 하는 거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짝으로 나눴을 때 10명, 10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게 실험 집단, 조작하는 것, 그리고 실험 처치라고 합니다.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만 놔둡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둘이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뭐 또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을 무작위 할당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통제 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교육 프로그램은 그것이 바로 독립변수의 조작이 된다. 그래서 뭐 조작 그래가지고 뭐 안 좋고 막 인위적인 게 아니라 독립변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는 게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독립변수의 조작은 왜 합니까? 시간상 우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인과관계 조건상 시간상 우선성 때문에 독립변수 조작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외생변수의 통제. 자, 외생변수는 개념이 독립변수 이외에 어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말한다고 했죠. 외생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변수 이외에 제3의 변수인 그 외생변수를 통제하거나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변화가 외생변수의 때문이라면 인과관계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생변수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방지한다든가 제거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외생변수의 통제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종속변수의 비교는 뭐냐면 종속변수의 비교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그 변화, 결과치죠, 결과치. 그래서 실험 전후의 검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차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뭐 종속 변수의 비교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무작위 할당, 독립 변수의 조작, 외생 변수의 통제 이 세 가지가 그래도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은 종속 변수 비교로 하고, 자, 이처럼 이제 조사 설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무작위 표집과 무작위 할당. 이제 할당이 나왔습니다. 무작위 표집과 무작위 할당. 자, 무작위 표집, 무작위 할당. 자, 이거는 왜 필요한 거냐면 실험 설계를 진행을 할 때 그 기호, 사용하는 기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작위 할당은 그냥 랜덤, 그래가지고 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R이라고 표현하면, 무작위 할당 했다는 뜻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가 있습니다. 오르게네이션, 뭐 조직 이런 뜻도 있는데, 어쨌든 O라는 것은 종속 변수의 측정값을 의미합니다. 즉 종속 변수의 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표현을 합니다. X. 이제 X는 뭐냐면, 뭐 곱하기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X가 들어갔다는 거는 실험 처치, 실험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실험 처치를 했다는 거는 독립 변수가 조작이 됐다는 거죠.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X가 들어가면 X가 없다. 그 프로그램 실시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X라는 것은 실험 변수가 있다는 거, 노출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에 시간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같은 행에 속한 기호는 같은 집단을 의미하고, 같은 열에 있는 기호는 같은 시점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작위 할당은 말 그대로 랜덤, R이죠. 연구 대상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하여 외생 변수를 통제했다는 의미. 무작위 할당, R이 떴다. 무작위 할당을 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나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로 잘 나눴기 때문에 외생 변수를 통제를 했다. 이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집단은 독립 변수에 의한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집단. 실험을 받은 겁니다. 서비스를 받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받은 쪽인 거고,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냥 가만 놔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비교했더니 통제 집단인 거고. 그 다음에 X, 그죠? 실험 처치라 그러죠. 이거는 연구 대상자를 독립 변수에 노출 또는 실험 처치를 나타내는 변수라는 의미인 거고, O라는 것은 영어 알파벳 O라는 것은 관찰, 측정값, 그러니까 종속 변수에 대한 측정값, 측정이 여러 번일 경우 첨자를 사용해서 종속 변수에 반복돼서 이렇게 O1, O2 이렇게 구분도 합니다. 그 다음에 E는 이제 실험 효과인데 이펙트라고 하죠. 독립 변수에 의한 종속 변수의 변화의 크기를 E로 표현해. 그래서 가장 많이 쓴 거는 R, O, X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작위 표집과 무작위 할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이 무작위 표집을 통해 가지고 연구 대상을 확정한 다음, 예를 들면 1000명 중에 50명의 표본을 추출한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이때 이들 연구 대상에 대해서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실험 집단 25명, 통제 집단 25명을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 표집, 무작위 할당 이런 말을 쓰는데,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 예를 들어서 연구 대상 1000명, 거기에서 표본을 뽑아야 되겠죠. 50명 추출, 25명은 실험 집단, 25명은 통제 집단. 이때 표본을 뽑는 것, 그게 무작위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목록인 표집 틀로부터,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가 100명이 있는데, 아니 1000명이 있는데, 이게 표집 틀이겠죠. 모집단. 그죠? 거기서 이제 확률 표집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자를 추출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거. 그게 바로 무작위 표집. 표집은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표집을 하면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뽑았습니다. 25명 실험 집단, 25명 통제 집단, R, 랜덤으로. 그러면 이제 그 표본에서 무작위 할당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무작위 표집으로 1000명에서 50명을 뽑았습니다. 그게 50명의 표본이 된 거고, 그 표본에서 무작위 할당으로 25명 실험 집단, 25명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나눈 게 무작위 할당. 그래서 무작위 할당은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모집단 학생들 1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본을 뽑습니다. 몇 명? 50명. 표본을 뽑는 거를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무작위로 표집을 합니다. 그래서 표집을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 표집된 50명이 있습니다. 그 50명 중에 무작위 할당 R을 통해서 실험 집단 25, 통제 집단 25로 랜덤 뽑습니다. 그게 바로 무작위 할당인데 그 무작위 할당을 하는 이유는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모집단으로부터 그 표본을 통해 가지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서 그 결과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외적 타당도도 확보해야 되고 내적 타당도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작위 표집은 말 그대로 대규모의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소규모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이 바로 무작위 표준인데, 이 무작위 표집은 결국 모집단의 목록인 표집 툴로부터 표집 방법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을 추출해가지고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을 확보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무작위 할당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등을 확보해가지고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실험 설계의 타당도에 넘어왔습니다. 실험 설계의 타당도가 뭐냐면, 이제 타당도는 정확도라 그랬습니다. 관역을 얼마나 이렇게 양궁에서 10점 만점에 정확하게 맞췄냐. 10점에 3발을 쐈는데 10점, 10점, 10점 타당도가 제일 높은 거고, 10점, 9점, 8점 타당도가 좀 떨어진 거고, 뭐 5점, 4점, 3점 이렇게 되면 타당도가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타당도가 정확도를 얘기하는데, 이 실험 설계의 타당도가 뭐냐면 실험 연구를 통해서 개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게 밝히는 정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효과가 아주 정확하게 10점 만점이다. 그러면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주어진 실험 설계를 통해 가지고 해당 가설이나 연구 문제를 얼마나 타당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의 개념이 바로 실험 설계의 타당도죠. 그래서 이 실험 설계의 이 타당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그래서 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까지 뽑는 이 무작위 표집에서 외적 타당도가 확보가 되는 거고, 뽑아진 이 표집에서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때 내적 타당도가 확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 타당도는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타당도란 어떤 연구에서 독립변수 때문에 종속변수가 변화가 발생한다고 확신하는 문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확신하다. 그러면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그 독립변수가 확실히 영향을 줬다. 그게 내적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추론의 그 세 가지 조건,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외생변수의 통제, 이것이 이제 딱 충족이 된다면 바로 기본적으로 내적 타당도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가 중요한데 갑자기 이 내적 타당도를 자꾸 저해하는 요인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해서 이 내적 타당도를 지금 높이는 게 목적인데, 이 내적 타당도를 자꾸 저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것은 뭐 성숙 효과도 있고, 외부 사건도 있고, 검사 효과도 있고, 도구 효과도 있고, 뭐 연구 대상자 선정 편향도 있고, 뭐 통계적 회귀도 있고, 뭐 연구 대상자 상실도 있고, 뭐 인과관계의 모호성도 있고, 뭐 실험 전치 모방 효과도 있고, 기본적으로 막 9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가지.
그래서 그 외적, 내적 타당도를 조회하는 9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내적 타당도, 오늘 배운 게 이제 내적 타당도인데, 일반적으로 이 사회복지 실천정에서 실험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는 실험 처치인 그 프로그램이나 개입 이외에 어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외생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과연 독립 변수의 실험 처치 때문인지 또는 다른 외생 변수 때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독립 변수 이외에 대안적인 설명이 이 외생 변수를 그냥 완전히 차단하고 배제를 해야 완벽한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의 확보 여부는 결국 실험 설계의 기본 조건을 충족을 하면서 내적 타당도 조회원을 얼마나 잘 통제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